네, 오늘은 구독자분이 저한테 요청을 주신 주제로 한번 이제 찍어보려고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자동차 딜러분과 경매장에서 경쟁을 피하는 법이라는 영상을 찍었는데 그게 반응이 좋아가지고 네. 금액대별로 이제 경매에서 이제 구하실 수 있는 차들을 조금 정리해봐달라는 요청이 와서 네. 오늘 급조로 네,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이제 제가 좀 간단한 데이터를 좀 준비했습니다. 네. 간단하게 한번 시작해볼게요.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로 이제 경매로 이제 낙찰가 기준입니다. 네, 차량 낙찰되는 가격 거기에 또 플러스로 부대 비용이 네, 붙죠? 네, 붙는데 저는 그냥 다 이거를 얘기하는 편이에요. 저는 오히려 밴드 같은 경우도 그냥 부대 비용 영상을 찍어놔서 그냥 다 보시라고 그냥 해요. 네네. 네. 일단은 낙찰가 기준으로 200에서 300 정도면 어떤 차를 구할 수 있냐면요. 네. 제가 말을 하는 게 낫겠죠. 네, 모르실 테니까. 네. 일단은 200에서 300만원 정도에서 이제 경차, 소형, 중형, 대형, SUV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실 수 있는 차량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왜냐면 필요로 해서 이분이 아무리 예산은 200에서 300만원 정도밖에 없으시지만 이제 용도에 따라서 사용 용도에 따라서 필요한 차가 다르시잖아요. SUV가 필요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무조건 200에서 300만 원인데 다 모닝 탓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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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경차 같은 경우는 뉴모닝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소형 같은 소형차? 경우는 이제 프라이드. 그 다음에 아이서티란 현대 차량이 네. 있어요. 네, 아이서티 차량도 이제 200에서 300 정도에서 이제 구하실 수 있는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네, 키로수는 조금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은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원래가는 얼마예요? 네, 일단은 제가 이것만 리스트 한번 다 해서 이제 그거는 한번 정도 정리해 드릴게요. 중형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소나타 모델 중에 LF 소나타 말고 그 소나타 이름이 제가 지금 바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소나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형차 같은 경우는 200~300만 원에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사실은 리스트는 제가 뽑았어요. 있긴 있어요? 오피러스, 유에쿠스, 체어맨 이제 구형들, 네, 완전 이제 10년 넘은 차들이 있긴 한데 연식이 좀 오래되면은 가격이 좀 다운이 되는구나. 그건 당연한 논리죠. 하지만 대형차의 이 정도 금액에 탈만한 차를 제가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그냥 막 팔게 되면 당연히 이거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저희가 전화를 엄청 많이 받을 만한 차예요. 팔게 되면. 그래서 제가 만류합니다. 오히려 예산을 조금 더 올려서 이제 다른 차를 보시도록 제가 유도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연식이 오래되면은 소모품 이런 것들이 수리비가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히 저희 같은 경우도 소모품 교환이나 이런 부분이 이렇게 연식 많은 차에다가 대형차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에코스랑 오피러스, 체어맨 정도면 예전에 사장님들이 탔던 차잖아요. 네. 그 요즘 차 사장님들은 요즘 차량들은 뭐 EQ나 제네시스 타시겠죠. 네. 아무튼 그만큼 이제 비싼 차의 소모품들이기 때문에 아마 차값 200~300 뿐만 아니라 기타 이제 타시면서 돈이 계속 많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 어서경매를 굉장히 원망하시겠죠. 왜냐면 모르시니까. 네. 네, 우선은 SUV 같은 경우는 투싼이랑 스포티지, 이제 구형. 저도 이제 구형 투싼을 탔었는데 투싼이랑 스포티지는 굉장히 이 정도 금액에 이제 구하시면 좀 타실 만한 차가 많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내구성도 좋고 장고정도 많이 없고 이 모델들은 SUV가 좀 튼튼하죠. 아니 뭐 SUV가 튼튼하다기보다 이 두 모델이 좀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도 좀 추천하는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네. 300에서 600 정도 하면 이제 뉴모닝에서 올뉴모닝으로 올라가실 수 있어요. 네, 올뉴모닝 같은 경우도 이제 알아보실 수 있고 스파크도 보실 수 있는데 스파크 신형도 키로수가 좀 많으면 가능하세요. 네, 그만큼 이제 예산이 조금 더 이제 2배가 되니까 보실 수 있는 차량이 더 많아졌죠. 그 다음에 쉐보레 아베오라든지, 그 다음에 엑센트, 이런 현대 엑센트라든지 이런 차량들은 또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정말 이 300에서 600대 정말 이제 희소식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차량들의 문의가 진짜 많아요. 문의가요? 네, 왜냐면 보통 한 500에서 600대 정도에 그 YF 소나타라고 있어요. 지금도 길거리 YF 소나타요? 네, 제가 이제 영상을 사진을 띄워드릴게요. K5랑 YF 소나타 이거는 뭐 남자분들이 워낙 많이 좋아하시는 많이 차, 네, 봤던 것 같아요. 네, 길거리도 네, 택시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만큼 출고가 엄청 많이 되는데 이게 일반인 이전이 되는 5년 지난 네, 이 가스 차량들을 이 가격대에도 구하실 수가 있어요. 키로수가 좀 많은 것들은.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경쟁도 심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이 차를 원해요. 왜냐면 이 차 정도면 남자분들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솔직히 타고 다니면서 창피한 뭐 이렇게 뭔가 내 가오라든지 이런 게 상할 만한 차도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에는 제가 트렌드 코리아 거기 강의 듣고 왔잖아요. 그 교수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즘 남자들은 차 이렇게 뭔가 승차감보다 하차감을 더 중시한다고. 하차감은 뭐냐면 내가 멀찌감치 내 차를 바라보면서 리모컨을 삑삑 했을 때 차가 이제 반짝거리고 예, 바라보는 그게 하차감이에요. 네, 모르셨죠? 네. 그게 하차감이래요. 근데 하차감으로 이제 뭔가 만족도를 얻기에도 사실 K5랑 와이프 정도면 솔직히 이 가격에 그러니까. 오. 그 정도면 충분히 많이 노려보실 만한 차요. 연식은 얼마 정도? 한 뭐 저는 이제 12년식에서 14년식인데 이제 그 엔진 때문에 엔진이 이제 한번 교체가 돼서 이제 노 엔진 들어가는 13에서 14년식을 가장 이제 많이 보여드리는데 이제 소나타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브릴리언트라는 이제 개선된 모델로 이제 나왔는데 이 차량들 같은 경우는 지금 600에서 조금 더 넘어가실 수는 있어요. 근데 큰 차이는 많이 없을 수는 있어요. 네, 왜냐면 키로수나 이런 것들 조정하시면 충분히 이 선에서도 차량 낙찰 가격만 봤을 때는 충분히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올린 그 영상을 보시고 지금 일반인 가스 차량 3분이 벌써 이제 연락이 오셨어요. 똑같이 그분들도 내가 이 정도 금액에서 중고차에서는 어느 정도 차를 볼 수 있었는데 이 금액에 이 와이브 소나타 K5를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K5랑 와이프 차량이 그만큼 디자인도 잘 나왔고 타고 다니기에 그렇게 오래된 차감이죠. 네, 그만큼 오래된 느낌도 사실은 없어요. 네. 구형차 같은 느낌도 사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자인이 그때 당시도 뭔가 되게 출시되자마자 뭐 파격적인 디자인들이었거든요. 이제 실내 공간도 네, 승차감도 굉장히 좋은 차입니다. 승차감과 하차감이죠. 네, 아무튼 이거는 제가 보여드리면 아마 많은 분들도 이 금액에 그런 차도 이제 가능해라고 이제 방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00에서 600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600에서 800. 네, 800 보시면 레이 차량 네. 가능하세요. 이제 귀여워요. 올뉴모닝에서 이제 레이로 레이로. 넘어갔죠. 네, 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가솔린 모델로 보통 뭐 이제 디럭스, 럭셔리, 프레스티지 등급별로 옵션이 다르긴 한데 네, 일단은 저는 뭐 고속도로를 주행하시는 분에게 권하지는 않아요. 안전 문제 때문에. 왜냐면 앞이 이제 프론트 휀다 이제 하우스가 너무 짧아요. 그래서 고속 주행에는 위험하실 수 있어요. 사고가 날 경우는. 근데 동네를 타거나 가까운 거리에서 짐 싣고 하기는 차가 워낙 공간이 좋아요. 그게 그 우측에서 차문을 열 때는 폴딩이 아니라 이렇게 열리거든요. 다 이제 개방이 되는 구조라 짐 싣기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레이 차량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국민차죠. 아반떼 차량을 MD 아반떼도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네, MD라는 모델을 타실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저는 자연스럽게 하는 영상을 즐기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NG 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반떼 MD인데, MD. 네, MD인데, 제가 아반떼 MD는 유튜브에도 몇 개 올린 게 있어요. 그만큼 많이 찾으세요. 저 얼마 전에도 약간 연세가 있으신 이제 어르신도 아반떼 MD를 딱 집으시더라고요. MD. 네, 디자인도 그렇고, 연비도 그렇고, 가격도 이제 내 예산 1,000만 원 안에서 충분히 이제 탈 수 있는 차니까 이제 또 원하셨고, 그 다음에 아반떼 MD 같은 경우는 흰색이 유난히 인기가 많아요. 제가 봐도 흰색이 좀 더 예뻐요? 타기에 네, 좀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유난히 중고시장에서 흰색이 강세예요. 검정차는 이제 좀 관리가 힘들어서 그래요. 네, 오히려 흰색이 더 관리가 편해요. 검정차보다는요. 왜냐면 검정차는 이렇게 자동세차나 이런 기스가 탈 때 조금 더 손이 많이 가요. 그리고 관리가 조금 힘들긴 해요, 진짜. 네. 우선은 그 다음에 K3라는 이제 기아 자동차에 아반떼 동급이 있어요. 그러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아반떼 MD랑 K3가 네, 거의 동급이에요? 같은 동급에다가 준준형에다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경쟁 차종으로 나왔죠. 사실은 엔진 미션 동일하고 외관 취향 차이예요, 사실은. 근데 저도 아반떼, 뭐 K3 서로 나눠서 문의가 많이 오지만 제가 비유하자면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런 차이, 네, 디자인 차이. 네,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루즈라는 차량이 있어요. 쉐보레. 네. 역시나 K3나 아반떼 이제 동급입니다. 동급? 네. 근데 크루즈가 좀 더 저렴해요. 왜냐면 그게 회사 네임밸류가 차이가 그만큼 큰 쉐보레? 거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쉐보레보다 현대가 더 높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르노, 삼성, 쉐보레 별로예요? 안 쳐줘요. 그래도 현대 외제차잖아. 그 수입차죠. 근데 그만큼
모르겠어요. 이게 여론이 평가나 이런 것들이 막 현대기아를 막 욕하지만 그래도 현대기아만큼 이제 가성비나 이런 것들을 막 따지시긴 해요. 근데 사실은 쉐보레도 그 나름의 좋은 차량이 있고 장점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브랜드 가치라고 생각해요. 브랜드 네임에 뭔가 우리나라 시장성에 이제 그 평가받는 그 기준 같은데 저는 쉐보레랑 르노 삼성 차량을 좋아하지만 스펙이 다 같아요? 거의 준준형이니까 네. 엔진도 그렇고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브랜드 네임 때문에 쉐보레 크루즈가 조금 저평가를 받죠.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크루즈가 얼마나 좋은 차인지. 저평가 받지만 좋은 차 크루즈. 네, 제가 다른 영상에도 크루즈를 이제 쉐보레 차량을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이제 쉐보레 차량을 많이 추천드려요. 왜냐면 현대기아 차보다 조금 더 낮게 잡으실 수 있고 오히려 이제 AS는 잘 돼요? 어차피 그 쉐보레라는 여기 이제 A센터가 있으니까요, 우리나라에. 네. 하지만 근데 막 현대차처럼 많지는 않지 않아요? 아니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부품도 우리나라 현대기아보다 조금 더 비싸긴 해요.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네, 근데. 부품이 더 비싼 걸 쓴다는 말씀이에요? 아니요, 이렇게 뭔가 소모품을 갈거나 부품들이. 중고, 우리나라 우리나라 제조 때? 상품이 아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제조한 모델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이 차는 그렇겠다. 수입차잖아요. 네. 그러니까 태생은 수입차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품이 우리나라 차보다 비쌀 수는 있다는 거죠. 네.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성차죠. SM5 중에 뭐 디젤 모델, 뭐 가솔린 모델 워낙 많은 분들이 보시는데 일단 SM5는 맨 처음에 SM5의 굉장히 좋은 이미지에서 사실은 한풀 꺾이긴 했어요. 근데 SM5 매니아들이 있으세요. SM5를 예전부터 타셨던 분들은 계속 SM을 타시더라고. 이게 뭐 일본 차의 내구성, 장고장 없고 이게 역시나 뽑기인데 장고장 없이 그냥 나는 옵션도 그렇고 그냥 SM5를 사고 싶다 하시는 좀 은근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좀 선호하세요. 그래서 SM5요? 네, 저도 이상하게 SM5 같은 경우는 뭐 연료, 가스, 뭐 디젤, 가솔린 할 거 없이 젊은 층은 문의가 거의 없는데 거의 네 40대에서 60대 사이 분들이 많이 이제 연락을 주시는 차량입니다. 그만큼 가격도 솔직히 저렴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800에서 1000만 원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러면 800에서 1000만 원 넘어가면 또 부차들이 또 확 많아져요. 네. 얼마 전에 제가 소나타 중에 얼마 안 된 뉴라이즈 전에 LF 소나타라는 얼마 안 된 LF 소나타요? 네, LF 소나타가 있는데 그 차량을 960 정도에 낙찰을 받았어요. 후면 사고가 있긴 했는데 되게 미미했고 보험 이력도 봤는데 미미해서 이제 고객님이랑 진행을 해드렸는데 키로수도 그렇고 너무 이제 차가 네, 좋았거든요. 대구에서 올라오셨는데 사실 그분도 계속 시도하셨어요. 내가 예산을 1000만 원 밑으로 어떻게든 LF 소나타를 받고 싶은데 그게 안 맞았는데 운대가 딱 하나 맞아가지고 된 거죠. 경매는 이제 한 번의 시도가 아니라 여러 번 시도를 통해가지고 낙찰이 되는 경우도 많으시니까 무조건 이 고객님처럼 네, 시도를 해보는 게 무조건 이득이십니다. 네. 이거는 저의 조언을 이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게 LF 소나타도 있지만 기타 이제 K7 구형 모델도 가능하세요. K7 같은 경우는 일반인 이전 되는 모델 같은 경우도 문의가 많고 가솔린 차량도 문의가 많아요. 왜냐면 K7 같은 경우는 보통 12년식을 좀 선호하세요. 12년식이 11년식보다 조금 뭐랄까 좀 더 내구성이 좋고 평이 좋아요. 네, 12년식을 좀 더 K7은 K7 12년식? 이걸 좀 더 선호하십니다. 럭셔리 모델이 거래가 좀 많아요. 금액대들도 프레스티지나 이런 것들은 옵션이 좀 더 많은 등급이라 금액이 1000만 원이 넘어가실 수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도 받은 차량이 한 850 정도? 네, 12년식인데 이 차량도 굉장히 제가 봤을 때 평가했을 때도 차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K7이요? 네. 이것도 제 이제 유튜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가 있는 차량이라. 그 다음에 스포티지 R이 이제 들어가요. 리스트에 들어가요. 스포티지 R은 절대 1000만 원 미만으로 노릴 수 있는 차가 아니었어요. 그만큼 인기가 너무 좋았어요. 지금도 그렇고. 여기서 여성분들의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SUV인데 우리나라 차 같지 않게 너무 저는 디자인 기아란 얘기가 왜 나오는지 알 것 같아요. 그만큼 기아 자동차가 디자인을 참 예쁘게 잘 뽑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차지만 좀 자부심이 있을 정도로 디자인이 참 예뻐요. 스포티지의 뒷모습이나 앞모습이 약간 소렌토를 축소해놓은 느낌도 있지만 그만큼 스포티지만의 장점이 딱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렇게 주행하는 느낌도 약간 통통거리면서 저희 아내처럼 좀 키 작은 분들이 스포티지 유난히 좋아해요. 왜냐면 SUV고 하니까 이게 앉은 그 좌석 자체가 살짝 높잖아요.
시야도 좋고 거기다가 주행이 통통 튀는 약간 느낌이 있으니까 재밌나 봐요. 스포티지. 네. 아내분이 통통 튀신답니다. 네, 아무튼 네. 그래서 그런 차를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원래 스포티지 R. 네. 그다음에 투싼 IX. 투싼 IX는 수출하시는 분들이 엄청 매입을 해 가십니다. 외국에서 엄청 인기가 네, 좋아요. 네. 그래서 잘못 수출하는 분이랑 경매를 붙으면 거의 저희가 져요. 그분들은 차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상한가를 좀 많이 높게 보세요. 그만큼 낙찰 받기는 좀 힘든 차긴 해요. 외국 어디서 인기가 많은 거예요? 중국? 이게 아니요, 뭐 이게 동남 동남아에서? 쪽도 있고 아니면 중동 쪽도 있고 요즘에는 우리나라 경매장에 외국 분들이 되게 많이 오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매입해가지고 그분들은 주로 어떤 차량을 매입하냐면 이렇게 인기 차량 중에 키로수가 많은 차량들. 키로수가 많은 차량을 싸게 매입해서 거기서 좀 수리해서 파는 구조 같아요. 이제 조금 최근 연식은 잘 안 하시고 조금 연식은 조금 됐고 키로수 완전 많고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키로수가 10만 넘으면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아서 사람들이 잘 안 사시거든요. 네. 요즘에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설명을 해가지고 인식이 많이 바뀌긴 했는데 10만 넘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택시가 60만 타거든요. 택시가 5년에 60만 정도 타요. 그만큼 매일 장거리 하니까. 그쵸. 네, 그래서 5년 지나면 폐차를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60만 정도 사거든요. 10만이면 괜찮은 건가요? 그게 이제 차마다 달라요. 저는 그렇게 키로수로 말씀 안 드리고 전문적인 관점에서는 그 10만 킬로도 어떻게 탔느냐 그 차량의 상태를 보고 말씀을 드려요. 그게 정확한 진단이라고 봅니다. 우선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차량 그 다음에 이제 아반떼 AD가 정말 희소식이죠. 요즘에 대량 물량이 풀리면서 1000만 원 미만으로도 많이 제가 도와드리고 있어요. 아반떼 AD가 그 현대에서 이번에 풀었어요? 아니요. 그게 장기 렌트 어디서? 저희 경매장 자체가 장기 렌트나 이렇게 회사들이랑 이게 원래는 이 대기업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협약이 돼 있나 봐요. 그런 매물을 경매장으로만 출품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장으로만 출품이 된다고 네, 이거는 제가 영상으로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아반떼 AD 같은 경우는 출품된 지도 안 된 정말 신차급이죠. 연식도 얼마 안 돼. 뭐 16년식, 네, 뭐 17, 뭐 이렇게 되는데 16년식, 15년식 정도 되면 이 차량들이 신식이네요. 네, 그러니까 디자인도 너무 최근데다가 이제 키로수들도 많이 안 타는 차량도 많고 이런 차량들이 1000만 원 미만으로 잡힌다는 게 저는 조금 타시는 분 입장에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 사실은 아반떼 AD 소식입니다. 네, MD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조금만 보태면 바로 AD로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MD의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MD로 가시고 제가 이제 키로수가 MD보다 조금 더 있지만 AD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일단 AD 같은 경우는 그만큼 좋은 차고 제가 에이미님이랑 저번에 실내에서 영상 한번 찍었을 때도 아반떼 AD를 언급한 적이 있어요.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네. 아무튼 그만큼 차가 좋은 차고 저도 주행을 한번 해봤는데 정말 탐나요. 제가 자동차 경매를 했을 때 되게 기억에 남는 차가 AD예요. 제가 AD를 정말 많이 팔았거든요. 그만큼 탐나는 차량. 네, 그리고 AD. 팔고 나서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네, 가격 대비. 네, 왜냐면 갑자기 탐나네요. 아반떼 AD가 그만큼 이렇게 가격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네. 네, 일단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고 하면 제가 사실은 오늘 원하는 내용대로 영상이 진행이 되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래요? 왜요? 왜냐면 솔직히 이렇게 너무 길게 말씀드리면 보시는 분들이 편집을 잘 하셔야죠. 네, 편집을 잘 해야 되겠죠. 네, 편집을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간단하게 특히 제가 은근히 제 그 구독자 중에 40대에서 60대 연세가 있으신 분들 구독자가 많아요. 실제로 상당도 이제 왜 그럴까요? 지방분들도 그렇고 그냥 제 목소리 톤이나 그러니까 제가 영상에 비춰진 모습이 그냥 좀 신뢰가 가신대요. 그리고 젊은 층들은 저는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솔직히 감사하거든요. 오히려 그게 왜냐면 젊은 층의 나름의 그 플랫폼이 있는 거고 저는 또 제가 원래 뭔가 이제 공략했다기보다 어차피 실소유자분들 저랑 가장 많이 거래했던 분들이 거의 다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이나 그리고 가정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랑 거래를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 연세 없으신 분들은 아내분들이 그렇게 연락 와요. 할머니들이 남편이 허위 매물 보고 자꾸 이제 왔다 갔다 거리는데 좀 도와줘라.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제 얘기를 안 듣는다. 전문가가 얘기하면 들을까봐 내가 연락처 내가 줄 테니까 통화 한번 해봐달라. 원하는 대로 정리를 하면 솔직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면 그만큼 우리나라에 차 구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면 정말 이 사람을 보지도 않고
이렇게 요즘엔 비대면 거래 워낙 이제 활성화가 돼 있잖아요. 많으니까, 네. 근데 비대면 거래라는 거는 데이터를 신뢰하고, 트렌드 코리아에서 나왔듯이 그 데이터를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 거, 그 전에 이제 정적들 그런 것들도 다 보겠지만 유튜브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들이 올리는 거잖아요. 네. 이 사람이랑 거래를 했는데 이 사람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솔직히 그분들도 저를 뭔가 지켜보시는 그 시간도 필요하시다고 생각해요. 제가 유튜브 뭐 한두 번 올릴 건 아니잖아요. 네. 뭐 에이미님도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역시나 그 구독자들이 계속해서 지켜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잘 하고 있다고 하면 더 신뢰감이 좀 더 쌓일 거고 그럴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이제 구독자분들이 오늘 구독자분 한 분이 이제 이렇게 가격대별로 좀 정리를 하는 영상을 한번 요청하셔가지고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중고차로 이제 스트레스 받아 하시고 시간 많이 뺏기시고 막 하시는데, 그 안에서 뭔가 한 줄기 빛 같은 어서 경매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영상을 또 한번 찍어볼게요. 기대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